그래서 한쪽 검정일 때, 한쪽의 검정일 때는 이 기준이 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이렇게 한쪽에만 존재를 하겠죠. 유의 수준 5%면 알파가 5%가 한쪽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 H0 채택, 밖에 떨어지면 H0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예요? 양측 검정이니까 알파가 반씩 나눠져서 2분의 알파씩 들어가요. 쟤도 단측 검정이고요. 그래서 얘는 H1이 대립가설이 평균이 뭐보다 크다를 주장하는 거고, 뭐보다 작다를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저게 뭐라고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판이라고요. 판. 기준이 되는 판이에요. 자, 용어를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보면 자, 신뢰 수준은 뭐다? 유의 수준하고의 관계는 1-의 관계가 있는 거죠. 1-알파가 신뢰 수준이고 1- 신뢰 수준이 유의 수준이고 관계예요. 근데 유의 수준 알파 아까 설명드렸죠? 기무가설이 참인데 대립가설이 선택되는 그 오류를 유의 수준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가설 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검정 통계량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검정 통계량이 뭐냐면 샘플을 통해서 그 분포에 딱 찍어줄 수 있는 하나의 통계 값, 하나의 값. 샘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정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검정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추죠, 추. 얘가 추예요. 그 다음에 기각력과 채택력은 뭐냐면 좀 전에 그 그림에서 보시면 요 선, 이 유의 수준 알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선 있죠, 요 선. 그죠? 그걸 기준으로 요 안쪽 하얀 부분은 전부 다 뭐다? 채택력, 채택 구역이라 이거죠. 요 색깔 칠해진 부분들은 뭐예요? 기각력, 기각되는 영역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기 떨어지면 뭐다? 채택. 이 밖에 떨어지면 기각인 거예요. 머리 쓰실 일은 아니에요. 이 선은 뭐다? 이 선. 요 선이 뭐냐면 임계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경계치라 이거죠. 경계예요, 경계. 보시면 그게 기각력, 채택력, 임계값이에요. 요거는 일단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용어 크게 보면 유의 수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그래서 여러분 논문 쓰실 때도 통계 분석을 하면 검정 통계량을 적어 주셔야 돼요. 검정 통계량 T면 T 값이 얼마로 유의 수준 그걸 통한 좀 이따 나온 P 값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간 검정 통계량이라는 걸 반드시 이 서술을 하실 때 적어 주셔야 돼요. 좀 이따 논문, 실제 논문을 보면서 한번 그런 대표적인 게 주로 Z, T, F 이렇게. 또 카이스케어. 여러분 논문에는 거의 검정 통계량이 TF, 카이스케어 이 세 개가 많아요. 나중에 보시죠. 그 다음에 기각력, 채택력. 근데 실제로는 잘 안 쓴다. 좀 이따 통계 패키지에는 이게 없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인계값. 이건 기준이 되는 값이라 이거죠. 이것도 이 세 개는 통계 패키지에서는 잘 안 써요. 통계 그 연습 문제 풀 때는 써요. 근데 실제 그 실상에 있어서는 통계 패키지에서는 돌려버리면 얘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검정 통계량 하고 이제 다음에 설명할 고감만 나와요. 왜? 얘들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뭐 여기 보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영역은 딱 보면 뭐에 의해서? 유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의 수준을 작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구역이 달라지죠. 경계치도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판단하는 사람이 유의 수준을 얼마로 가져갈지는 통계 패키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모든 통계 패키지, 미니탭이나 SPSS는 이 아까 그런 세 가지는 계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고객이 분석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인지 덜 보수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건 변화가 너무 많다는 거지, 얘는. 그래서 모든 통계 패키지 이게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없어요. 그거는 그 통계 이제 커리큘럼에서 이제 학부에서 뭐 할 때 이제 계산할 때 쓰는 거지. 이거는 그냥 컨셉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통계 패키지는 주냐? 검정 통계량하고 검정 통계량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값을 줘요. 확률 값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P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P 밸류라고 자, P 값. 여러분 한글 논문 쓰실 때는 P 값 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P 밸류. 모든 통계 패키지의 가설 검정의 결과에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P값이 존재한다. 이 P값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걸 아는 순간 앞단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 끝나요. P값만 알면. P값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P값만 아시면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가설 검정. 귀무가설. 저걸 보면 이제 글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귀무가설은 평균이 170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뭐예요? 평균이 17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죠, 누군가가. 저 뮤 제로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상수값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랬을 때 요 분포가 뭐냐면 요 분포가 하나의 판이 된다 이거죠, 판. H0가 맞다는 가정하에 그럼 H0의 분포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유의 수준 알파에 의해서 하는 인계값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얘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가설을 세우는 순간 뭐까지 결정이 돼요? 여기까지 결정이 돼요. 이 파란색은 없어요 지금. 이 분포와 여기까지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샘플을 뽑아요.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샘플을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샘플로 결정에 추가되는 뭐가 만들어져요? 용어. 샘플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여기도 뭘 해야 되잖아. 하나의 값, 샘플을 가지고 만든 하나의 값. 그걸 뭐라 그랬어요? 무슨 통계량? 검정 통계량이 만들어지죠. 머릿속에 제가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유의 수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계값이 있을 거고요. H0가 맞을 때 분포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안쪽에 떨어지면 채택, 이 밖에 떨어지면 기각 이렇게 될 텐데 그걸 판단하는 게 뭐다? 검정 통계량이 있는데 걔가 여기 딱 떨어지면 H0 채택 기각 채택 이게 확률이 50%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여기 떨어지면 H0 채택 밖에 떨어지면 H0 기각.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여기 떨어지면 채택 여기 떨어지면 기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럼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 주어는 뭐다? 반드시 H0예요. 앞에 무슨 결국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 없이 통계적 유의적으로 해서 기각됐다라면 걔는 뭐가 기각된 거라고요? H0가 기각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냐, 기각 채택을 얘기하냐면 H0 입장에서 기각 채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채택, 여기 떨어지면 기각. 그럼 여기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래 의미는 뭐다? 한 점이 아니라 여기 떨어졌다는 얘기는 모집단의 분포가 요거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 또 그러니까 요 파란색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포냐면 샘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포일 거라고요. 왜? 검정 통계량이 샘플의 평균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 떨어지면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분포만 두 개를 비교해 봐도 가설 검정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요 분포의 끝자락이 거의 만날까 말까 하는 정도 되면 얘는 이미 게임 셋인 거예요. 기각이에요, 기각.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보시면 이런 거죠. 자, H0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샘플에 의해서 만든 분포가 요렇게 돼요. 겹치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많죠. 아직은 다르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험상 분석을 많이 해보니까 경험상 보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얘가 기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요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다르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요 정도가 뭐냐면 요게 기각력 밖에 떨어지는 점인 거예요.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은 차이 나지만 이 3포가 겹치지 않은 정도 되면 뭐다?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조금이라도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어떻다?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전 학문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가 없어요. 얘는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요. H0에 해당하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샘플 뽑아서 그 데이터 가지고 검정 통계량 구해서 걔를 찍었을 때 걔가 여기 떨어지면 채택, 여기 떨어지면 기각인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막 열심히 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아무것도 아니다. 가설 검정이. 나중에 보면 하여튼 학문 중에 제일 쉬운 학문이에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정 통계량이 여기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인계값이에요. 알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인계값이에요. 근데 내가 알파 값을 키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선이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알파를 키워버리면 이 선이 어찌 우리 가죠? 얘가 이리 가버리면 얘는 기각이죠. 그죠? H0 기각이죠. 그죠? 이리 가면 H0 채택이죠. 그럼 판단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죠. 왜? 알파 값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통계학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얘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제일 중요해요. 잘 보세요.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자, 검정 통계량 구했었죠. 자, 그리고 인계값, 알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계값이 이렇게 있다고. 이게 알파야. 검정 통계량이 여기 떨어져 보죠. 여기. 기각의 채택이에요? 채택. 그죠? 채택 맞죠? 그랬을 때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니까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만들어진 요 확률값, 요 확률값은 뭐라고 얘기한다? P값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확률값. P 색깔로 해야지. P값이. P가 뭐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확률의 probability의 약자인 P값을 쓴 것 같아요. P값이에요. 확률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통계 패키지는 뭘 준다? P값을 준다. 그럼 나는 P값하고 뭐랑 비교한다? 알파랑 비교를 한다. 자, 이제 이게 메인인 거예요. 자,
P값이 알파 값보다 크면 지금 P값이 면적이 알파 값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H0? 채택이죠. 왜 이게 큰데 채택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는 아까 같은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기강력에서 보면 이 안쪽에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H0? 기각이죠. 왜? 그 얘기는 검정 통계량이 여기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P값인 거잖아요. 알파 값보다 P값이 작죠. 그죠? 이거 두 개 암기하는 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만 한다. 얘만 한다. 얘만. 자, 머릿속에 뭐만 남겨요? 무슨 학원 강사 같아요. 통계 패키지를 쓸 때는 항상 P값이 알파 값보다 작으면 H0가 기각인 거예요. 그것만 알면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P값이 메모를 해놓으시면 돼요. P값이 알파 값보다 작으면 H0가 기각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아신 거예요. P값이 제일 중요하다. P값. 그러면 이제 설명 다 끝났어요. 이제는 돌리기만 하면 돼요. 저걸 면적으로 저렇게 그 얘기는 접근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번 주가 이게 괜히 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저번 주에 뭐라 했어요? 연속 확률 분포는 대부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의 확률 값은 뭐다? 면적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면적 얼마예요?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A에서 B 사이의 면적일 확률 요거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계산 막 엑셀로 해줬잖아요. 왜? 연속 확률 분포. 모든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분포가 T분포, F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이런 분포들. 또 Z분포인데 Z분포는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모집단을 아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Z 검정하는 논문은 거의 없어요. 얘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리고 F,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예요. 이 세 가지 분포가 가장 많이 쓰인다. 가설 검정에 있어서. 근데 세 개가 전부 다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P밸류 하면은 누가 이제 통계 얘기할 때 P값 얘기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논문 발표할 때도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통계 패키지에서 유의 수준 5% 수준의 P값, 검정 통계량,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항상 언급이 돼야죠. 이게 스토리가 얘기가 되려면 가설을 세우고 말을 예쁘게 쓰셔야 되지만 가설 세우고요. 말로도 써야 되고요. 패러그래프에. 그 다음에 통계 샘플 뽑아서 이제 그 SPSS나 뭐 미니탭 돌렸어요. 그러면 뭐가 항상 나와야 된다? 유의 수준 5%로 T 검정을 했을 때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3.5, P값이 0.00으로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 안에 지금 그동안 했던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어떤 가설이냐에 따라서 T 검정할 건지 F 검정할 건지 이제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고, 그걸 돌리면 검정 통계량 나오고 P값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으로 유의 수준 5%보다 작기 때문에 H0가 기각이다. 즉 과기대 평균의 평균 키는 170보다 170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쓰거나 170보다 크다고 판단이 된다. 분석이 되었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지. 여러분 이제 이따 한번 그 통계 그 논문 분석된 거 안전에 관련된 분석 한번 보시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쓰셔야 되고.
만약 이제 설문을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항상 유의 수준 나와야 되고요. 검정 통계량 나와야 되고요. P값 나와줘야 돼요. 그걸 표에도 표시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통계 가설 검정을 하는 과정을 한번 쭉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다야. 나머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보면 가설 검정을 하시려면 문제를 정의하고요.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결정을 하고 어떤 걸 할 거냐. 어떤 걸 할 건지는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하고 샘플링을 한 다음에 설문하는 거죠. 해서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P값을 계산을 해요. 이건 컴퓨터가 해요. 그리고 판단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해석해서 그 결과를 기술하면 통계 가설 검정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첫 번째 시간하고 1시간 반 정도 지금 진행한 이 과정이 결국은 뭐다? 모든 가설 검정의 메인 프로세스다 이거죠. 메인 프로세스예요. 얘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한 번만 해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세요. 되게 많죠?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통계학자들이 멋지게 보이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자,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걸 이제 로드맵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왼쪽에 보면 써 있잖아요. P값이 0.05보다 작으면 기각. 저게 하나의 잣대. 그리고 보면, 자, 이산 데이터면은, 우측에 있는 저런 검정을 해요. 비율 검정, 카이 제곱 검정. 연속 데이터면 정규성 검정을 하고요. 이게 정규 분포냐 아니냐. 그 다음에 t-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정규 데이터라고 하면 가정을 정규 분포라고 하면 그 다음에 신뢰 구하는 뭐 구할 일은 우린 별로 없고요. 이 샘플 테스트, 다시 말해서 평균이 뭐냐를 해요. 평균이 뭐냐. 그리고 모집단이 2개면 그리고 분산이 같은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2개 이상이죠. 2개면 투 샘플 T 검정을 하고요. 모집단이 여러 개면 분산 분석을 해요. 여러분 통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분석이 뭐가 있냐면 이거보다는 요걸 많이 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T 검정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 통계에서 T 검정 해라 라고 하는 게 얘인 거예요. T 검정은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T 검정은 2개의 평균이 같으냐 다르냐 크냐 작냐를 하는 게 T 검정이에요. 나중에 설문지 보면 아세요. T 검정. 분산 분석은 뭘 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검정인데 얘는 평균이 여러 개. 얘는 평균이 딱 2개일 때만 할 수 있는 검정이고요. 얘는 3개 이상. 이거 다 이제 순서적으로 다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와 이거.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하면 평균 비교는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카이 제곱 검정하면은 교차 분석이 끝나요. 교차 분석. 저 위에 2개는 거의 잘 안 해요. 논문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거. 그 다음 하는 거. 그 다음 하는 거. 이게 T 검정. 이걸 F 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T 검정, F 검정, 카이 제곱 검정. 그리고 요거 이쪽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데이터가 명확하면 이쪽을 많이 하지 이쪽은 잘 안 해요. 이게 비정규 데이터잖아요. 근데 가끔 논문에 이걸 할 때가 있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리고 잘 모르니까 교수님들이 분석을 했는데 저게 뭔지 몰라.
그래서 논문이 어느 방향으로 많이 가냐면 교수님들이 잘 모르는 방향으로 분석을 해. 그럼 야 저게 분석인가 보다 뭐 이런 거지. 제가 듣기로는 네. 저희 뭐 이렇게 사업장에 환경 측정을 하잖아요. 네. 작업 환경 측정 데이터는 정규 데이터가 아니고 네. 비정규 분포를 한다. 네. 이제 그렇게 네. 알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할 때는 그걸 정규화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네. 통계 분석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정규화를 시켜야 줘야 돼요. 예, 예. 그래야 그 정규 분포를 다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번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쪽은 뭐냐면 아예 비정규화라고 가정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비정규라는 게 그 의미가 모집단, 성격이 다른 모집단이 여러 개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이 몇 개가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고요. 종이 이렇게 예쁜 종이 아니고 찌그러진 종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분포를 비중으로 그걸 이제 변환을 시켜서 다시 정규. 예쁜 종 모양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분석 방법들은 저도 써보지도 않았어요. 저거 쓰기도 바빠요. 이걸 만약 하고 싶다. 그럼 찾아보면 다 있어요. 방식은 똑같아요. 그냥 학자들이 다 만들었어요. 윌 콕스라는 사람이 또 휘트니라는 사람이 학자들이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명확하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가지고 뭔가 요렇게라도 한다는데 정확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떨어지죠. 차라리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정규 분포된 예를 들면 정규 분포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정규 분포가 될까요? 데이터를 많이 뽑으면 돼요. 샘플을 한 10개 뽑을 게 아니라 한 100개 뽑잖아요. 그럼 정규 분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규 분포를 되기 위해서 다 또 꺼내가지고 또 평균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다 뭐 중심극한의 정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 정규 분포로 다 가정을 하고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그러니까 그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이제 이 파트를 해야 되지만 이제 저는 그 세 개만 해도 이거 하고 상관회귀하고 다중회귀하고 만 해도 안전 분야, 통계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충분히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이제 뭐 데이터를 많이 해가지고 뭐 신뢰성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요인 분석도 해야 되고 뭐 군집 분석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문지를 통계 패키지만 돌리면 결과가 그냥 떠요. 그리고 분석 과정도 명확해요. 그냥 거기 나온 결과값 그냥 복사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논문에 집어넣고 거기 나온 결과값 그냥 코멘트하는 건 이미 정형화돼 있어요. 일단 그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되면 다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설 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 그리고 카이 제곱 검정 정도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그래서 원인이 이산형일 때 이산형일 때는 거의 아까 말한 T 검정, F 검정을 해요. 분산 분석 포함해서 연속 그리고 데이터가 연속일 때 그리고 이산이고 데이터도 이산이다 그러면 카이 제곱 검정을 해요. 그리고 둘 다 연속이면 상관 세기 분석을 해요. 연속 이산일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그 논문 100으로 보면 이거 쓰는 논문은 한 5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저 3개 이거 플러스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빈도 분석 그냥 개수 세 가지고 차트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먼저 하고 저 3개 정도만 해줘도 설문지만 잘 구성하면 한
50페이지도 쓸 수 있어요. 50페이지도. 한번 그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크게 뭐 수학적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그 과정적인 것만 설명을 했고 P값 요거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H0 기각. 자다가도 잠꼬대 하셔야 돼요.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H0가 기각이다. H0가 뭔지도 몰라도 얕은 기각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그 기본적인 거 T 검정이에요. 평균치 검정이에요. 모집 단위 하나일 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예를 든 거 있잖아요. 과기대 평균 키가 170이냐 170이 아니냐, 그죠? 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문제이거나 두 평균의 차이를 비교할 때 하는 게 T-테스트다. 표본의 수가 작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 대부분 모른다 이거죠. 대부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를 정확히 아는 경우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모든 논문에 가장 처음에 나온 가설 검정이 T 검정이에요. T 검정. 그래서 T 검정에는 한 모집단의 평균과 기준치를 비교할 때 원 샘플 T와 투 샘플 T를 사용을 한다. 밑에 있는 게 뭘까요? T라고 돼 있네요. 요게 값일 텐데 이게 뭐냐면 검정 통계량 계산식이에요. T 분포의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계산해요. 자, 암기할 필요 없어요. 컴퓨터가 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원 샘플 T예요.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의미를 정확히 아세요. 자, 검정 통계량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요. 굴지의 SI 업체인 S사가 몇 개의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 9개를 무작위로 조사를 했대요. 프로그램의 결합률을 조사해 보니 결합률의 평균이 3.6%, 표준 편차가 0.6%였대요. 저게 뭔 소린가 하시면 안 돼요. SI 업체가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이거의 결합률은 뭐 4.2%, 뭐 2.3%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0%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요거의 평균을 냈더니 3.6이었다 이거지. 그리고 얘들의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0.06인가요? 0.6%였다 이거지. 이미 뭘 해놓은 거예요? 계산을 해놓은 거죠. 근데 원래 데이터는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때 있어요. 근데 기존 결합률은 4%로 되어 있는데 S사의 결합률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한다. 유의 수준 5%로 가설 검정해라. 이게 뭔 소리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통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가설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가설은 어떻게 세운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현재 알고 있는 것 몇 프로? 4%죠. 이건 지금 이미 샘플을 얘기를 한 거고 원파는 뭐예요? 야, 우리가 기존에 4%로 알고 있어. 근데 그 4%가 평균인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 아닌가? 결합률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그러면 H1이 4%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작아야 돼요? 기준에 미달하려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결합률인데? 미달한다는 게 기준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달했다는 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 커져야 되잖아요. 4%보다 크냐 아니면 4%보다 작거나 같냐게 되겠죠. 이건지 여부를 판단하래잖아요. 이런지 여부인지.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샘플을 뽑아서 9군데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했더니 3.6%예요. 통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야, 미달이네. 아니 그러니까 낮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건 통계를 배우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통계는 항상 얘와 뭐가 존재한다? 얘가 존재한다. 0.6이 아니라 만약 얘가 4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한 8%, 얘는 한 0%, 막 이렇게 좀 됐을 거라는 거죠. 산포가 굉장히 큰 구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행히 0.6%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벌써, 자, 플랜이 이제 짜지는 거죠, 이렇게. 검정 통계량,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요? T는 뭐라고 돼 있어요? 루트 n분의 n이라는 건 몇 개냐 이거지. 몇 개 있어요? 샘플이? 9개. S는 뭐예요? 표준 편차예요. 자, 뮤의 샘플의 평균은 x 바고요. 시그마의 표준 편차의 샘플의 표준 편차는 s로 표시를 해요. 이건 모집단이고 얘는 뭐다? 샘플이다. 그러니까 s가 뭐냐면 0.6이 되겠죠. 그리고 x 반은 요거 3.6이 될 거고요. 빼기 뮤 제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4가 될 거예요. 통계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걸 손으로 다 계산기를 두들겨요. 3.6 나누기 해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검정 통계량 구했어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T분포가 만들어져요. T분포는 평균이 0이에요. T분포는. 그 다음에 유의 수준 5%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4%보다 큰 지니까 여기가 몇 퍼센트? 5%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값이 얼마예요? 여가 5%가 되는 요 점 어떻게 알까요?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이게 이 전체가 몇이에요? 전체 다 하면 확률 분포니까 이거 다 합치면 1이죠. 그러니까 여기 5%니까 이건 뭐예요? 나머지 95%겠죠. 얘는 95%. T분포고요. T분포는 항상 자유도라는 게 있어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자유도. 얘가 이게 9개면 8이에요. 8. n-1이에요. n-1. 이렇게. 그러면 자유도가 8인 T분포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거를 확률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이거 논문 쓸 때 이거 안 써요. 그냥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엑셀이 자, 이걸 구하는 함수는 T 인버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T 인버스. 이건 뭐냐면 T분포의 역함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값만 주면 뭘 구해줘요? 요 값을 구해준다고요. 그죠? 확률값이 항상 확률값은 누적이기 때문에 얼마인 값? 0.951일 때 이게 0.95가 되는, 그리고 자유도가 얼마인? 8인 T분포의 값은 얼마냐면 이게 1.85 8호라 이거지. 1.85 이해되시죠? 논문 이걸 볼까요? 여기 1.86 얼마, 1.859 얼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얘는
요렇게 가설을 세웠네요. 이렇게. 기준에 미달되는지. 관계는 없어요.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데, 하여튼간. 얘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대로. 그러면, 이거보다 작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5%가 여기 존재하겠죠. 그럼 5%가 되는, 95%가 아니라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85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어디 떨어져요? 요 기준 밖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H0가 기각채택. 기각이죠. 밖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얘가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얘가 기각됐어요. 얘가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은 4%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다. 4% 작다. 아, 뭐 결합률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가설을 이렇게 세워도 돼요. 가설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뭐가 채택이 되냐면 얘가 채택이 될 거예요. 채택으로 나와요. 저렇게 했기 때문에 기각으로 나온 거지. 이렇게 하면 얘가 채택으로 나와요. 왜? 결국 얘는 4%보다 작은 데이터인 거잖아요. 얘가. 자, 요 과정을 한 게 원샘플 t-테스트예요. 그래서 뭐뭐를 알아야 된다. 유의수준 5%. 그 다음에 t값을 알면 결론을 쓸 수가 있어요. 밑에 보면 결합률은 4% 미만인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죠. 자, 통계 패키지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도 T검정인데 제가 쓰질 않아서 그런데 저는 데이터에 여기 데이터 없나? 하여튼 놔두고요. 자, 미니탭은 좀 이따 설치 방법은 제가 쉬는 시간에 설명드리고요. 미니탭 버전이 최신 버전을 깔면은 항상 요런 화면이 떠요. 자, 미니탭은 30일 평가판을 한번 깔아놨거든요. 자, 미니탭은 항상 구조가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엑셀. 얘는 엑셀인데 셀 요 계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무슨 용도냐면 데이터를 그냥 쭉 넣는 용도예요, 그냥. 그래서 엑셀하고 다르게 위에 뭐가 있어요? 빈 줄이 하나 있죠? 이게 제목 줄이에요. 제목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길이, 결합률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결과값을 줘요. 이 창은 뭐냐면 아웃풋을 저기다 준다고요. SPS도 거의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메뉴가 되게 많은데 통계에서 쓰는 메뉴는 여러분이 저도 써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메뉴는 이거하고 이거 여기 있는 것만 다 쓰면 통계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 통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금방 설명했던 원 표본 T검정, 원 샘플 T검정이라고 있어요. 투 표본 T검정, 쌍체 검정, 단일 비율 검정, 투 비율 검정, 그 다음에 중간에 거는 이전 버전은 없는데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상관 분석, 정규성 검정, 이것도 잘 안 쓰고요. 그냥 가정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쓰고요. 나머지 저 위에 것만 쓰면 돼요. 쓰는 방법은 미니탭에서 쓰는 방법은 일단 메뉴를 먼저 선정을 해요.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이 과정,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설을 세웠으면 원 샘플 T검정으로 가볼게요. 그죠? 선택. 데이터가 만약 4.2, 2.3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데이터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데이터가 없이 요약된 정보가 있으면 3.6, 0.6이라는 요약된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떠요. 자, 크기 총 몇 개를 했어요? 9개. 평균 얼마? 표준 편차가 6. 가설 검증할 거죠? 가설 평균 뭘로 좀 잡혀 있어요? 이건 귀무 가설의 평균을 얘기해요. 얼마? 4%로 잡혀 있어요. 자, 옵션 가볼게요. 자, 신뢰 수준은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얘는 신뢰 수준에 관계없이 P값을 줘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 구간 정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손 안 대셔도 돼요. 대립가설은 지금 뭘 해요? 평균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평균이 가설 평균 4%보다 지금 아까 PPT에서는 요게 선택된 거죠. 4%보다 작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크다라고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아까 PPT에 있는 것처럼 작다 확인. 그리고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로 계산돼서 나와요. 보시면 평균 3.6에 표준 편차 0.6에 T값 바로 나오죠. P값 나왔죠. P값 얼마? 0.05보다 H0 P값이 0.05보다 작으면 H0 아까 메모해 놓은 거 뭐였어요? 항상 머릿속에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H0 기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 통계 돌려놓고 얘만 보면 돼요. 0.05보다 작네. 오케이. H0 기각. 그러면 뭐예요? 아까 PPT에서 H0 기각됐으니까 얘인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 작다 나왔다. 반대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통계 분석 왼쪽에 보면 최종 다이얼로그 창이 있어요. 한번 더 누르면 아까 했던 게 그대로 다시 떠요. 여기서 얘만 바꿔볼게요. 자, 그럼 요렇게, 저는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인 눌렀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번엔 H0가 채택이 돼야죠. 왜? 그래야 4%보다 작은 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P값이 얼마가 나와요? 0.96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귀무가설이 채택이죠. 그러니까 요게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옛날 버전보다 되게 좋게 만들어져 있네요. 옛날에는 저렇게 안 돼 있고 그냥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읽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18 버전은 그 뭐라 그럴까 훨씬 잘 돼 있네. 끝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다고 보죠. 윤활유 무게를 쟀는데 10kg인지 아닌지를 유의 수준 1%로 가설 검증하래요. 자, 쭉 보니까 10kg예요, 아니에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저 데이터를 쭉 놓고 가설을 세워야죠. 자, 항상 머릿속에 가설을 세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0개 용기를 해서 10kg인지 여부를 가져니까 10kg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H0는 평균이 10kg이다. 아니다. 10kg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샘플링을 했어요. 샘플링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맞나?
텍스트로 되어 있나? 가볼게요. 하여튼간.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중량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10개 데이터 중량. 자, 검정 들어가 볼게요. 원샘플 T 검정. 자, 이제 요약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 이상의 열에 포함되어 있죠? 선택, 더블 클릭. 그러니까 내가 통계 평균 표준 편차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만 넣고 자, 가설 평균 얼마? 10. 옵션은 이 옵션은 대립가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항상 대립가설을 뭘로 했어요? 10kg이 아니다. 확인. 끝났어요. 확인 누르면 결과가 떠요. 여기 밑에 결과. P값이 얼마? 0.46. H0? P값이 0.05보다 작아요? 0.05보다 0.46은 엄청 큰 건데 P값이 알파 0.05보다 얘가 커요, 작아요? 커요? 0.05보다 훨씬 크네. 훨씬 크죠? H0? P값이 크니까 H제로는 채택이죠? 헷갈리죠?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거 아니면 저건데,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P값이 0.05보다 작으면 H0 기각. 머리에 인이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 H 채택. 야, 10kg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네. 아직은. 실제 평균은 얼마예요? 10.06이잖아요. 얘만 보면 10kg보다 크긴 크죠? 조금 크잖아요. 통계를 보면 아직은 10kg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 이거지. 유의 수준을 아까 0.01%로 0.01 해도 마찬가지. 저 P값은 알파 값이 뭐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문제에서 0.01 유의 수준으로 나와도 상관없이 그냥 0.01하고 비교하는 거고 0.05로 주면 0.05랑 비교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근데 이건 문제니까 이렇게 됐지, 여러분은 논문 쓸 때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 주고 싶어도 돼요. 10%까지는 된다니까요. 왜? 굉장히 보수적인 애기 때문에 내가 90% 정도만 해도 논문 쓰기에는 그게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한 0.1 미만으로만 나오면 충분히 쓸 그게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SPS도 마찬가지고 미니탭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이에요. 저거는 채택됐으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는 10kg과 다르지 않다. 그렇죠. 다르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건 또 표현의 문제인데 이게 통계잖아요. 통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은 단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놓고 무게는 10kg다.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밋밋하잖아. 그렇잖아. 10kg, 오케이, 10kg인지 알겠는데, 근데 확률이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랬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둘러서 얘기를 하죠. 분석을 해보니, 윤활유의 무게가 10kg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쓴다는 거지. 통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아직은. 근데 혹시 아닐 수도 있다 이거지. 그게 어느 정도 확률로? 한 1%의 확률로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좀 평균을 높여볼까요? P값이 어떻게 변하나?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논문 쓰는 사람들이 약간 조작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얘가 좀 높여볼게요. 10.7 11.8 얘를 좀 키워보면 10.9 그럼 데이터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커졌죠? 그리고 돌려볼게요 똑같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돼요?
평균이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 10.57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0.008이면 0.01보다도 훨씬 작죠? H0가 D가. 얘가 채택이죠? 아, 10kg가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되게 단순하게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결과값은 뭐에 의해서 막 달라져요? 샘플 값에 의해서 막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막 충동이 생기냐면, 설문을 좀 바꿔볼까? 이런 충동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그게 왜냐면 얘가 다 엮여있기 때문에 하나 바꾼다고 해서 얘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다 바뀌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이거 한 문제는 괜찮은데, 설문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물어보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게 몇 번만 돌려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로 데이터 줘봐 그러면 그 아시는 교수 돌려보잖아.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막 나오면 이건 다 조작된 거야.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값을 수정하면은 로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데 로 데이터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전혀 다른 정말 그게 나오기 때문에 통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면 조작도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결론을 놓고 조작을 많이 하고 설문지 자체를 결론이 그렇게 나오게끔 아예 유도를 하기도 해요. 응답하는 사람이 이걸 찍을 수밖에 없게끔 문장들을 유도를 하죠.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앞에서 부정적인 거 막 해놓고 넌 어떨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일단 우린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데이터만 정확하면 가설 세워서 하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쉽게 계산이 된다. 모든 결과는 P값으로 항상 판단을 한다. 라는 거예요. 또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이제 재밌어지지 않나요? 어지러지한데요. 어지러지해도 P값은 항상 머릿속에. 예제를 이렇게 좀 풀어봐야 되겠죠. 이거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설문지 놓고 이제 한번 더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완벽하죠. 설문지는 이거보다 이 샘플이 몇 개가 될까요? 설문을 만약 200명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0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컴퓨터 돌리면 금방 나온다니까요. 쭉 나와요, 그냥. 이게 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저는 어떻게 데이터를 두 개만 가지고 샘플 두 개만 하나 아니면 두 개만 가지고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중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도 달라지니까. 근데도 결국 결론은 무한정 다중할 수는 없거든요. 한 문장 한 질문에 그 분석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1번 질문인데 요즘 질문지 보면 설문지 보면 1번에 1-1, 1-2, 1-3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질문이 어떤 형태에 따라는데 봐야 되죠. 근데 결론은 이걸 벗어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요인이 되게 많은 경우, 예를 들면 가끔 그 민텍 그 SBS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있죠. 제품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예를 들면 이 과자다 그러면 이것의 맛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예를 들면 디자인, 예를 들면 당도, 뭐 크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맛에 그럼 뭐가 영향을 미쳐? 하나씩 될 수가 있고요. 이걸 카테고리별로 전체가 다인데 그걸 또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전 어떤 재해율을 뭐 저감이나 이런 거에서 영향을 미친 인자들이 뭐 CEO의 뭐 관심이라든가
안전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질문들을 야 CEO가 안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영향을 예를 들면 재해를 이렇게 노력을 하냐?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결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 문장들이 들어가서 요 카테고리를 묶는다 이거죠. 그런 설문들이 많아요.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결국은 묶어버려야 돼요. 결국은 이리 와요. 결국은. 그거대로 따로따로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따로따로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결론은 이쪽으로 온다, 다. 그래서 막 거의 뭐 요인 분석, 그 다음에 군집에서 묶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들을 해요. 그 묶는 것도 기술인데 잘못 먹으면 이상하게 나올 거 아니야. 원래는 묶는 것도 얘가 묶어요. 원래 내가 묶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논문에서 보면 내가 요 질문은 요겁니다라고 묶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계에서 보면. 묶는 것도 누가 묶냐? 얘가 묶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얘가 카테고리 한 3개, 4개로 묶어버려요. 그럼 나는 거기다 이름만 붙여주면 돼. 그게 원래는 정석이죠. 직접 묶는 줄 알고. 컴퓨터가 묶는 게 맞아요. 통계가 묶어요.